89조 양도의 개념 들어갈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양도의 개념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작년에도 나왔고요. 개별 문제로. 그래서 작년 나온다라고 예상했었고요. 나온다고 예상했던 부분에서도 나왔어요. 다만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조금 벗어나서 물어보는 난이도가 조금 이제 어렵게 물어봤다는 거죠. 기본적인 우리 내용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어렵게 물어봤다. 그러면 우리 충분히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희 생각이고요. 자, 289조 양도의 개념 갑니다. 자, 일단 양도의 개념.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어떠한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할 것이냐. 살펴봤었죠? 요 부분 별표 2개 표시해달라고 그랬고, 요거는 출전이 맞이라고 내는 겁니다. 그래서 맞이라고. 그러면 이 과세 대상으로 열거된 재산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요 양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바로 양도의 개념인데, 역시 얘는 계속적, 반복적 출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나온다라고 보셔야 돼요. 일단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보다 나올 경우를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도의 개념에서 정리할 것이 여러분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즉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 양도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다양한 거래 사례를 제시하고 제시된 사례를 가지고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는 거냐? 양도로 보지 않는 거냐? 이거 뭐 해봐라? 구분해봐라. 이게 가장 전형적인 문제. 그럼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본다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뭐 하겠다는 얘기고 여러분?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양도로 보지 않겠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결론 그거 여러분. 그러니까 양도냐 아니냐 판단해서 결론 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판단하시는 것이 제일 쉬워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이제 우리가 개별 문제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개별 문제. 이 개별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부담부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할 때 부담부 증여 강남 아줌마 얘기하면서 계속 계산 문제까지 풀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때 나왔네요, 여러분. 자, 올해도 또 역시 개별 문제로 부담부 증여가 나오기는 힘들지만 전체 흐름에서 맥락 속에선 또 역시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양도의 개념은 틀을 잡아놓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책을 같이 보시죠, 여러분. 289조 양도의 의의에서 보면 양도의 개념이 나왔죠. 자, 같이 볼까요? 그냥 누르마 보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는. 자, 양도란 이러겠죠. 양도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양도가 뭐냐는 얘기야. 이 양도의 반대가 바로 뭐죠? 취득이죠. 그럼 취득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뭐였죠, 여러분? 그거였죠? 다 알아들었죠? 그렇게 하면 안 돼. 자,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 무상, 불문하고 안 하고 모든 취득을 만들었어. 모든 취득이야. 취득세에서 말한 취득은 모든 취득이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산 유상 취득은 물론이고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무상 중에서도 이러면 상속, 증여 이런 거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하여튼 소유권을 취득하면 무조건 취득하는 거야. 그런데 양도소득세 말하는 양도는 자 보죠.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등기 등록과는 관계없이 요 말이 일단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즉 형식적 요건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저 형식적 요건의 불비는 불문. 형식적 요건을 완비했냐 못했냐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 안 따지겠다는 얘기야. 등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관계없다는 얘기야. 매도 교화 법이나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자 동네 칩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유상 동네 시뻘겋게 유상이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또 무슨 상 나왔다 여러분? 사실상 그렇죠 여러분.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상? 사실상.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그래서 시험 끝나고 그래도 기억나는 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세법에서는 실질 과세 원칙. 무슨 상? 사실상.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그겁니다. 유상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그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바로 무슨 과세원칙이에요, 여러분? 실질 과세원칙. 따라서 아까 거기 말한 등기 또는 등록하는 관계 이시 없이 연결되는 거죠. 등기 등록하는 관계없이 어떻게 된다?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근데 이때 이전하는 것에서 대가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반드시 무슨 양 된다, 여러분? 유상이 된다. 그 얘기죠. 유상.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에서 말한 양도라면 그 자산에 대해서 반드시 무슨 상 이전돼야 여러분? 사실상 이전됐다. 공부상의 등기 등록하는 관계이시 없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어야 된다는 얘기죠.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으면 뭐가 안 돼서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양도를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이전되는 거 아니어서 반드시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무슨 양도 여러분? 유상이라는 건 뭘 말하는가? 대가가 있는 걸 말하죠. 대가가. 그 대가를 뭘 받았냐는 묻지 않아. 그냥 대가 관계가 존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대가가 없다? 그럼 우리는 이걸 무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아니, 유상이라고 그러지 않고 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무상이죠, 뭐. 무상하면 딱 떠오르는 게 두 가지야. 뭐, 여러분? 상속과 증여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기타, 대가 받지 않았다. 그럼 무상이면 양도를 본다는 얘기, 안 본다는 얘기야? 안 본다는 얘기죠. 반드시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게 한 조건은 가장 중요한 조건. 무슨 양도 된다? 유상양도 된다. 이게 소득세법에서 나와 있는 양도에 대한 정의인데 요즘은 여기다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하나가 더 들어요. 그래서 하나 더 주세요. 법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지만 지금은 하나가 더 들어요. 그 양도행위는 일시적 우발적 양도된다. 즉 양도행위에 사업성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 그입니다. 사업성이 없어야 된다 그입니다.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행위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 이 어떤 일시적 우발적 양도 되는 거야. 일시적 우발적 양도. 아닌데요. 저는 사업행위로 판 건데요. 사업으로 양도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종합소득세. 즉, 요 사업성이 뜻은 뭐예요, 여러분? 얘는 이게 계속적 반복적인 거죠. 이게 계속적 반복적 양도인 사업행위일 때는 이때는 뭐로 가셔야 되느냐?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랍니다. 종합소득세랍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에서 뭘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소득. 그래서 이 양도행위가 어떤 일시적 우발적인 양도가 아니라 계속 양도하는 거야. 무슨 행위로 양도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행위로. 그러면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로 가져간다고, 여러분? 종합소득세를 한다고, 종합소득. 그러면 여러분이 이번에 토지를 양도했어. 그러면 여러분이 양도한 토지는 여러분이 사업자로서 양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시적 우발적 갖고 있던 거로 양도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야? 양도소득세. 저는 부동산 매매업자예요. 저는 주택 신축 판매업자예요. 그래서 나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주택이나 토지를 팔았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거죠, 종합소득세.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양도가 일어났는데 그게 사업행위로 인한 거냐 사업행위가 아닌 거냐 따지라고. 그래서 사업행위다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가고? 종합소득세. 사업행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거주했던 주택이 양도했어. 여러분이 거주했던 주택이 양도했어. 그러면 사업행위냐 아니야? 아니잖아. 그때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로 갔다는 얘기야. 근데 나는 부동산 매매업자야. 업자. 부동산 매매업자. 들어봤어? 부동산 매매업자? 옛날 제 친구 아버지였어요. 또 주택 신축 판매업자. 요즘 시험이 여기까지 나와. 근데 여기 공통점이 뭐야, 여러분? 업자. 뭐를 업을 하는 사람이야? 매매를 업을 하는 사람이다, 매매를. 모든 업이 아니야? 부동산을 뭐 하는 거? 매매하는 거 업을 하는 거, 여러분. 그럼 여러분,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팔았어.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처분했어. 그럼 이건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아니,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했다고 그러면 양도소득세야 종합소득세야? 양도소득세지. 왜? 얘는 업이 매매업이 아니라 뭐래서 임대업이랬어. 임대로 업을 하는데 일시적으로 임대하던 부동산 처분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임대가 업이지 매매가 업이 아니잖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매매업자가 팔았을 때는 어디로 가는 거지만 사업소득으로 가는 거지만 그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적인 우발적, 일시적 우발적 양도일 때는 어디로 가는 거다 여러분? 양도소득세로 가는 거다. 감 잡으셨어요? 그래서 특히 꼭 기억해 두셔요. 아, 나 모르겠어. 헷갈려. 그냥 매매업자란 말이 나오면 매매업자, 주택 신축 판매나 매매나 같은 거 아니야? 네. 같은 거예요?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자, 요거는 주택을 뭐해서 신축해서 그걸 판매하는 거죠. 예전에 제 친구 아버지가 요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어떠냐면 땅을 사. 땅 사면 거기다 이제 뭐 하나 단독주택 하나 짓죠. 그 단독주택 그 지금 뭐 하는가 팔고 그 판 돈에서 또 사가 딴 데 가서 또 토지 일부 사갖고 또 하나 팔고 짓고 팔고 하나 짓고 팔고. 그러니까 그 친구 그 집 아들은 맨날 전학 다녀. 그런 애가 있었어. 그래서 예전에 저 아직도 기억나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친구 전화가 왔어. 근데 얼마 몇 개월 있다 또 딴 데 전화하더라고. 근데 우연하게 만났어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네 아버지가 이 주택을 지고 팔고 짓고 팔고 그래서 그냥 계속 떠들이 생활이 돼. 돈은 잘 벌었어 그 당시에도. 그래도 주택 신축적 괜찮았어. 설치하니. 역시 돈이 최고예요. 돈이 있어야 뭐. 그래서 걔네 엄마, 걔랑 왜 친하게 되냐? 걔네 엄마가 뭘 맛있는 걸 잘 사줬어. 자, 그래서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뭐 여러분 판매업자, 요 매매를 업으로 하는 사람일 때만 뭘로 가는 거고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 가는 거고 아니면은 어디 간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그래서 여러분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로 보느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느냐 이 판단 기준이 바로 이거야. 이걸 모두 충족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 그럼 뭐로 보세요? 양도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로 보세요. 이래씨. 그러니까 다양한 거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사례도 엄청 많아. 판례도 있고 그거 다 어떻게 오냐? 그러면 그냥 그걸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구분 기준을 보는 게 낫죠. 그 구분 기준을 바로 보자. 첫째 뭐야 된다? 사실상 이전. 그리고 반드시 사실상 이전되면서 대가가 존재는 뭐야 여러분? 유상양도. 그 다음에 그 양도는 사업행위에 아니어야 돼. 아니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뭐로 보는 거고 여러분? 양도로 보는 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 못했다.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럼 그때 묻지 마. 어디로 가는가?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그 거래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 내용이 바로 여러분 거기 289쪽에 나오는 내용인데 한번 잠깐 보시고요. 집에 가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어디 보시냐? 290쪽. 중요한 그림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꼭 보셔요. 요 그림 보고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하라 그러면 안 하죠. 내가 해야지. 이렇게 네가 하면서 왜 남 보고 하라고 그러냐. 자, 갑시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갑이 취득했어요, 여러분. 갑이 부동산 취득할 때 3억 원에 취득했어요. 얼마 주셨다고요? 3억. 그럼 3억 원에 취득이 돼서 뭘 냈어야 돼요, 여러분? 취득세 냈고요. 또 뭐 냈어요, 여러분? 등록면허세 냈겠죠, 뭐. 자,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3억 원에 대해서 취득세 냈겠죠. 자, 그러다가 6월 1일이 도래가 됐네요. 그럼 6월 1일이 도래가 돼서 뭐가 부과되죠, 여러분? 보유세 부과되죠? 재산세, 지역자본시세, 그리고 여러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됐죠. 자, 그러다가 이걸 부동산 이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처분한 거죠. 처분했습니다. 이때 처분가액이 얼마인가 봤더니 여러분 5억 원이었답니다.
그럼 이때 양도자한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바로 뭐라는 얘기야? 양도소득세다 그 얘기죠. 양도소득세.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가면 갑이 을한테 팔았습니다. 그러면 갑이 뭐가 되고요? 양도자, 을은 양수자가 되겠죠. 수자가. 그러면 도자 갑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거고, 을 입장에서 뭐가 부과되는 거 여러분?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을 취득자 얼마에 대해서 5억 원에 대해서 뭐 냈어 여러분? 취득세 냈죠. 그럼 그걸 뭐 한 사람은 판 사람한테는 뭘 부과한다? 양도소득세 부과된죠. 근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라고 했어. 소득. 양도로 인해서 발생한 뭐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부과된 세금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는 뭐를 말하냐? 양도 당시 양도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 얼마? 3억 원을 봐라 빼란 얘기죠. 그러면 얼마 남아? 요걸 우리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양도차익이라는 거죠. 양도차익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서 뭘 때린 거야 여러분? 양도소득세 때린다 그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는 항상 남은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 차액. 5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에서 취득가를 뺀 얼마에 대해서 가셔야 된다고? 2억 원. 그래서 항상 요 양도소득세는 뭐에 대해서 가셔야 된다 여러분? 양도차익. 근데 만약에 이때 양도가 매매가 아니라 만약에 상속과 증여이었다면 뭐였다면? 상속과 증여 때. 그러면 갑이 을한테 상속을 해주거나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 증여. 그럼 이때 증여할 때는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 내게 돼서 다 뭐가 되냐?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되겠죠. 결국은 여러분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할 거냐 또는 상속세 증여세로 과세할 거냐 반드시 뭐로 가야 되냐? 대가. 갑이 을한테 넘겨줬죠? 넘겨주고 넘겨준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봐야 되는 거죠. 뭐? 대가. 너 돈 받았냐? 뭘 받았냐? 그러지. 받았대. 그럼 받으면 이게 무슨 양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유상. 대가를 받지 않았대 뭐예요 여러분? 무상이죠 뭐. 어렵지 않아요? 돈 받았다고요? 유상. 돈 안 받았다고요? 무상. 그럼 유상의 전형적인 계약 형태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매매. 무상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뭐예요 여러분? 증여와 뭐예요 여러분? 상속이죠. 그러면 저는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 그러면 유상양도일 때와 무상양도일 때 도대체 차이가 뭐냐? 그림을 보세요. 유상양도와 무상양도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뭐가 달라지냐?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다르다고요. 뭐가 다르다고요? 과세 가액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유상양도에 대한 책을 보세요. 양도가에서 취득가에 있던 필요금을 빼면 뭐에 대해서 과세한다 여러분? 양도 차익이죠. 얼마에 저 사례했다면? 저 사례했다면 얼마다고? 2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무상이 돼. 대가를 안 받았대. 그러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넘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안 받았다고. 그러면 이때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바로 뭐냐? 양도가액이죠. 양도가액. 즉 양도가 전체 다 과세하겠죠. 얼마에 저 사례했다면? 5억이죠. 그러면 갑이 을한테 소유권이 넘기는 과정에서 대가 유무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가액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리고 또 뭐가 달라지냐? 납세 의무자가 달라진다 그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요 양도차 2억 원을 누가 먹었어요? 갑이 먹었어요? 을이 먹었어요? 갑이 먹었죠. 그러니까 갑한테 과세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과세 항상?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도자. 그러니까 유상은 항상 매매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고? 차익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그걸 누구한테 부과한다? 도자가 먹었으니까 2억을. 그런데 대가가 없는 무상이 돼. 그럼 그때는 돈을 받았어 안 받아서 갑이? 안 받지. 그러니까 갑한테 과세를 해 못해? 못하죠. 그러니까 그때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야? 반대로 양수자한테 과세가 되는 거죠. 그 무상이면은 무슨 가액이 과세가 되는 거고? 과세가 양도 당시 가액 전체 얼마? 5억 전체에 대해서 누구한테 때리라고요? 수자한테 때리라고요. 수자.
이거요. 그거 설명한 거 그림이. 이해하셨어요? 그 그림의 의미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증여로 넘어간 거면 그 무상 양도가 뭐라면 증여면 이때는 무슨 가액이 되는 거?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증여를 받은 누구야? 수주가 수증자 준 사람이 누구야? 증여할 때 준 사람이 누구고 증여자 받은 사람이 수증자. 그럼 누구한테 가서 해라? 증여자한테 가서 해라? 수증자한테 가서 해라? 수증자. 자, 상소로 넘어갔다 합시다. 상소. 그러면 이때는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이겠죠. 상속 개시 당시 가액. 그 상속을 받은 사람이 누구야? 피상속이냐 상속이냐? 누구한테 가서 하라는 얘기야? 상속인한테 가서 하라죠. 그래서 증여면은 수증자한테 뭘 가서 하는 거고? 증여세. 상속이면 상속세 내라고. 이걸? 지분 뭐 별거 있어? 이때 양도자가 개인이면 뭐가 과세가 되는 거고? 소득세. 양도자가 개인이 아니라 뭐면? 법인이면 뭐가 과세가 되는 거 여러분? 법인세죠 뭐. 근데 요 개인한테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는데 그 소득세 과세를 할 때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나 뭘 한 번 더 따지려서 사업행위냐 아니냐 확인해야 됐죠? 사업행위가 아닌 일시적 우발적일 때는 뭐로 과세가 되는 거고? 양도소득세. 그 개인이 부동산 매매업자나 주택 신축 판매업자다 보니까 사업행위다. 그럴 때 뭘로 과세가 되는 거 여러분? 종합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잡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흐름을. 그래서 이 그림을 모르면은 여러분이 계속 이제 세법은 어려워지는 거고, 집에만 가고 싶어지는 거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이 설명을 고객한테 이런 거 설명. 그러면 자, 결론합시다. 자,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죠? 을한테. 이때 넘어가는 형태에 따라서, 넘어가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고,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져?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럼 지금 얼마짜리 넘어갔어요? 5억. 자, 5억짜리가 넘어갔는데, 5억짜리가 넘어가는데, 무슨 계약 썼으면? 무슨 계약 썼으면? 매매 계약 썼으면 누구한테 과세하고? 도자 누구? 갑한테. 얼마에 대해서? 2억 원에서 과세하는 거죠. 근데 자, 증여 계약서 썼대. 무슨 계약서? 증여 계약서. 그러면 과세가 되는 가액은 뭐야?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왔어.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부과해? 수주자 받은 사람한테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5억짜리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냐 증여계약서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가액이 같아져 달라져? 달라져. 어디가 더 높아? 무상이 더 높은 거죠.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증여로 하면 얼마 과세가 되고 5억, 매매로 하면 2억. 그러니까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서 좀 과세 가액이 달라지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그럼 나는 갑과 을이 누군가 봤더니, 갑과 을인가 누군가 봤더니 엄마와 아들 그렇다는 얘기야. 무슨 관계야? 모자 관계야. 그래서 지금 뭐 해주고 싶어? 증여. 왜? 얘가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대. 그럼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이벤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지. 나는 누구야? 강남 아줌마야. 들어봤어? 강남 아줌마? 그 유명한 강남 아줌마.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했으니까 이벤트로 그냥 큰 거 말고 그냥 얼마 하는 거? 조그만 거.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를 뭐 해주고 싶어? 증여해주고 싶은 거죠. 무슨 뭐 해준다고요? 증여. 자, 그러면 증여계약서 써야 되겠죠? 증여계약서니까 과세가 되는 가액이 얼마고? 5억 원 전체에서 과세가 되고. 그걸 누가 내야 돼? 수증자 아들이 내야 돼. 아들이. 아들한테 뭐가 부과된다고? 증여세. 근데 제가 아들 뭐라고 했어요 지금? 초등학생이야. 제가 초등학생이라 굳이 한 얘기는 딱 하나예요. 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없는데 그걸 누가 내야 된다고? 학생, 초딩이 아들이 내야 된다고. 아들이. 그럼 아들한테 증여세 낸다고. 자, 증여세 얼마인가 봅시다. 얼마짜리 줬다고? 5억짜리.
그러면 직계 존비속간일 때는 요 증여재산께서 5천만 원을 빼죠. 5천만 원. 얼마 빼죠? 5천만 원. 알아들어서 상식으로. 근데 이때 받은 데가 누구면 미성년자면 얼마 빼죠? 2천만 원만 빼죠. 그럼 결국 얼마짜리 주는 거에서 5억짜리 주는 거에서 얼마 빼준다고? 미성년자 2천만 원. 그럼 과세가 되는 가액은 얼마? 4억 8천만 원이야. 자, 여기 대해서 증여세 때려. 1억까지는 10%야. 그럼 얼마야? 1천만 원. 그 다음에 1억을 초과해서 5억 원에 달하는 금액 얼마? 3억 8천만 원이죠. 전체가 5억에서 2천만 원 뺐잖아. 그럼 얼마 남았어? 4억 8천만 원이잖아. 4억 8천에서 1억은 얼마, 몇 프로 때렸고 10% 그럼 얼마 남았어? 3억 8천만 원 나왔죠? 자, 요 놈은 20% 때리는 얘기야. 그럼 얼마예요? 따라해. 2, 3은 6. 2, 8이 그럼 얼마야? 7,600만 원이죠? 네, 그러면 요 4억 8천만 원짜리 넘어갈 때 증여세가 얼마냐? 8,600만 원이야. 얼마짜리 넘기면? 5억짜리 넘기면 증여세 얼마나 한다고요? 8,600만 원 한다고. 이 8,600만 원을 누가 내야 되는가? 아들이 내야 돼, 아들이. 근데 아들이 뭐래서 지금 제가? 초등학생. 그럼 이걸 낼 능력이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 증여세 8,600만 원 누가 내줘 또? 엄마가 내줘야지. 그 정도 해주면서 증여를 해줘야 받을까 말까 하는 거죠. 큰 것도 아니야. 뭐 얼마짜리 넘겨봤는데 5억짜리 넘겨봤는데 MB양을 뭐 증여세 내고 뭐 그러면 기분 나빠서 아들이 받겠어? 얘가 아무리 초등이라지만. 그러면 엄마가 얼마짜리 주고 5억짜리 부동산 뭐 해주고 증여하고 그 증여했다는 증여세 얼마? 8,600만 원. 그걸 또 누가 내줘? 엄마가 더 내줘야 되겠죠. 엄마가. 그러면 엄마가 대납해준 얼마? 8,600만 원이 또 뭐가 되는가? 또 하나의 증여가 되는가? 증여가 두 개가 일어나는가? 당초 증여 얼마? 5억에다가 엄마가 대납해준 뭐 증여세 8,600만 원까지 거죠. 그러니까 8,600만 원에서 또 다시 뭐가 보대? 다시 뭐가 보된다고? 증여세가 보된다니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증여가 하나야, 두 개야? 두 개로 일어난다. 우리 세법상은 증여가 두 개가 일어난가. 감 잡았어? 네. 그럼 8,600만 원에서 또 뭐가 보된다고? 증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내주지. 그럼 그걸 또 뭐로 보면? 증여를 보면 또 그걸 누가 내? 엄마가. 그럼 또 뭘 때려? 증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럼 그걸 또 뭘 봐서? 그 끝이 있어 없어? 무한대로 가는 거죠. 얼마가 될 때까지? 제로가 될 때까지. 그래서 딱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아이씨, 그랬더니 크지도 않은 금액 얼마짜리? 5억짜리 하나 애 명의로 옮겼더니 이렇게 복잡한 뭐가 발생해? 세금 문제가 발생하죠. 어? 세금 문제가 발생해. 그것도 그냥 매매면 얼마인데? 과세가격이 얼마인데? 증여니까 5억. 그것도 이런 복잡한 세금 문제가. 그럼 짜증나 안 나? 나죠. 그래서 강남 아줌마 이대로 증여를 해 안 해? 안 하겠죠? 나 강남 아줌마야. 내 옆에는 전문가들이 붙어 있어. 나 은행에 가면 VIP 룸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야. 올라가면 다 내 매니저들이 있어. 거기 가면 전문가들 상시 대기,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들이 다 상담했어. 전문가들이 언제든 무료 컨설팅 다 해줘. 내 재산을 다 관리해줘. 그러면 사모님, 증여 계약서 쓰지 마시고 무슨 계약서 쓰시죠? 그런 거죠. 매매 계약서 쓰시죠, 뭐.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뭐 하는 걸로? 매매한 걸 계약서 쓰는 거죠. 그럼 과세가격이 얼마가 되고 다시? 2억이 돼서 그걸 누가 내고? 도자? 엄마가 내주면 되죠? 그럼 그걸로 뭐야? 끝이죠. 에이, 그러면은 간단히 되네.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씁시다? 매매 계약서죠. 그러면 다시 과세가격이 5억 원에서 얼마로 줄어들고 2억 원으로 줄어들고 그걸 세금을 누가 내는가? 도자, 엄마가 내면 끝이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이걸 보고 가만히 있으다니 뒤집어져 안 뒤집어져? 뒤집어지죠. 이것도 분명히 무슨 계약서인데?
무슨 계약서인데? 증여계약서인데 증여계약서 쓰니까 세금 문제가 발생하니까 A 요걸 살짝 뭘로? 매매계약서 쓴 거로 보는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매매 당사자가 누가?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존비속간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이면 놓치면 안 돼. 지금 농담하는 거 아니야? 다 시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요게 누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이걸 제가 여러 때 강조해서 두 글자를 뭐라 해서? 왼수. 즉 매매 당사자가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우리 세법은 그거를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해. 매매로 인정 안 해. 야 니들 매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증여다는 얘기지. 증여. 웃기지만 니네 쓰는 니는 무슨 계약 썼지만 매매 계약서 썼지만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의 계약서는 우리 세법은 그걸 매매를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증여로 봐서 뭘 때리겠다는 얘기야? 증여세 때리겠대요. 그러면 다시 일로 오는 거죠? 일로 오는 거잖아. 그럼 다시 얼마 돼서? 5억 원에서 누구한테? 수중자 아들한테 뭘 때린다고? 증여세. 그러면 매매 계약서 쓰는 효과가 있어져 없어져? 없어지죠. 그러니까 장난치지 마라. 니네가 증여세를 줄이려고 무슨 계약서 써도 매매 계약서 써도 세법을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간주 규정, 추정 규정이 아니라 간주 규정이 아니라 추정 규정이야. 증여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러면 추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얘는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실제 돈 줬습니다 라는 대가 지급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 그때는 매매를 다시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하면은 다시 매매를 인정해 준다고. 그러면 다시 과세가격은 얼마고? 2억 원이고 그 2억 원에서 누구한테 과세한다고? 도저한테 과세하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강남 아줌마는 자기 자식한테 뭐 하고 싶으면 매매 계약서랑 뭘 준비해야 돼?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해야 돼. 입증하면 뭐로 가는 거고? 매매. 입증을 못하면 증여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이해돼요? 이게 양도소득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취득세도 나오는 거죠. 취득세. 저걸 받은 사람한테 뭐가 보되니까? 취득세가 보되니까. 저는 지금 누구 입장 설명한 거야? 양도자 입장이죠? 지금 취득자 입장에서 취득세 과세하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67쪽 오세요. 덮지 말고 67쪽으로 67쪽으로 뭐 또 세법의 매지쇼가 펼쳐질 텐데 7번 오셨어요? 시뻘게 뭐 묻게끔 표시되어 있어? 그래서 누구지간에? 왼수지간에 취득이 있게 되면 거기 뭐라서 증여로 의지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뭐하러?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래서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다시 뭐로 본다? 유상. 그래서 유상 취득한 거는 원칙이야 예외야? 예외. 그래서 증여는 뭐고? 원칙. 유상은 뭐고? 예외. 그러면 예외가 인정되는 게 바로 그 밑에는 뭐야 여러분? 양가로 1, 2, 3, 4. 예? 이 동그라미 1, 2, 3, 4까지가 다 뭐야 여러분? 대가를 입증한 경우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1번 뭐 밑줄 공매 경매, 2번 뭐 파산 선고, 3번 뭐 교환, 4번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어떻게 했다? 입증했다라는 거죠. 이거야 이거. 그러면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는 것은 누가? 수중자가 취득세 말고도 또 뭘 내야 된다는 얘기야? 증여세를 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뭐로 보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부터 이때는 도자가 수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도자한테 뭐가 과세해야 되고? 양도소득세. 물론 이때 취득자도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되죠. 다만 유상일 때 몇 프로 내는 거고? 4%. 증여일 때는 3.5% 취득세 내는 거 다 지난번에 얘기했어? 취득세 할 때? 그걸 다시 복습한 거야. 자, 다시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 오셨어요? 예. 자, 그럼 290쪽 보세요.
290조 맨 위에 유상양도, 무상양도 그림,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냐고요? 예. 그 그림에다가 저는 요거까지 들어간 거죠? 요거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양도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봅시다. 양도로 보는 일반적인 경우. 자, 요거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 시험에는. 그러나 알아는 두셔야죠. 자, 일반적인 양도로 보는 경우가 바로 뭐냐고, 거기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조세, 물납에 따른 부동산 등의 자발적 양도. 여기까지 슬래시 끊어놓고. 그래서 전형적인 양도 거래 형태가 뭐다고?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 뭐 대물 변제, 뭐 물납. 이게 다 양도다는 얘기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환 동그라미 10번개 칩니다. 교환이 나오거나 또 대물 변제 성격을 띄면 무조건 뭐로 보라? 양도로 본다는 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교환 또는 뭐? 대물 변제. 근데 여기 나오는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출자나 대물 변제나 이런 조세 물납은 자발적 양도라는 데 특징이 있는데 반해서 밑줄 협의 매수나 수용, 경매나 공매 밑줄 얘들은 자발적이 아니라 뭐야? 강제적 양도야. 강제적. 이건 8, 9, 10%에서 판 게 아니라 뭐야? 강제적으로 넘어간 거야. 협의 매수나 수용, 공매, 경매. 자발적이다고요? 강제적이다고요? 강제적이야. 그래도 대가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협의 매수나 수용은 대가로 뭐가 있죠? 내 토지가 수용당하면 뭘 받고 나와? 보상금. 저거 보상금 받고 나오잖아. 돈 받고 나오잖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면 대가로 뭐가 존재해? 경락가액이 존재하죠. 경락가액. 그래서 이렇게 협의 매수나 수용일 때 뭐 여러분? 보상금. 경매나 공매 때 뭐 여러분? 경락가액은 대가가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래서 얘들은 비록 무슨 양도지만 강제적 양도지만 양도로 본다 안 본다? 본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담부 증여 갑시다. 부담부 증여. 자, 부담부 증여가 뭔지 이제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증여는 무슨 증여냐? 단순 증여. 아무 의미, 조건 없는 단순 증여였어. 그러면 단순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엄마가 아들한테 단순하게 증여했대. 그러면 증여 당시 가액 얼마 돼서 누구한테? 수증자 아들한테 뭐가 보낸다고 여러분? 증여세 보내는 거죠. 그럼 요때 자, 요 증여세 부담이 커서 뭐로 썼더니 매매 계약서는 인정을 받아서 못 받아서 다시 증여를 쫓겨왔죠. 자, 그러면 이제 포기할 것이냐? 강남아줌마 포기란 게 있다 없다? 없어. 포기를 할 정도면 강남아줌마가 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는 방법,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거죠. 이때 요 매매와 증여의 딱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 부담부 증여입니다.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 증여. 매매와 증여의 짬뽕? 짬뽕 그럽시다. 짬뽕. 매매와 증여의 짬뽕이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 얘는 일부 매매, 일부 무상이 섞여 있는가? 매매와 증여가 섞여 있는 게 바로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뭐와 뭐 사이야? 매매와 증여. 그래서 결론 세부담의 크기를 보셔야 돼요. 제일 적은 게 뭐고? 매매. 제일 큰 게 아무 조건 없는 뭐 단순 증여. 그래서 우리 지금 증여하고 매매 비교했더니 어디가 컸어? 단순히 증여 큰 거죠? 근데 요때 요 단순 증여와 매매 요 사이에 있는 게 바로 뭐라는 얘기 여러분? 부담부 증여야. 이걸 꼭 적어놔야 돼. 그러니까 뭐보다는 크지만 매매보다는 세부담이 어떻게 하지만 크지만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하는가? 줄어드는 거죠. 자, 나는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증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증여니까 너무 부담이 커. 그래서 어디로 가서 매매를 갔더니 다시 일로 쫓아버리는 거죠.
그럼 증여는, 매매는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선은 뭐로 가는 게 좋은 건데, 매매로 가는 게 좋은데, 매매로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이제 차선책으로 이제 뭘 선택하겠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 그래서 바로 여러분,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다고요? 부담부 증여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결론, 부담부 증여와 단순 증여를 비교하면 어디가 세부담이 크다고요? 단순이요.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절대 단순 증여를 안 합니다. 단순 증여하면 흉봐 지들끼리. 저 무식한 거 봐, 저거 있는 것 좀 있다고 저거 저 하는 집 봐, 그래. 저 우리 강남 캐슬에서 빼버려, 그래. 우린 강남 캐슬러는 재산만 있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야. 품위와 학식과 경륜과 럭셔리? 그래요. 나 누구야? 강남 캐슬러. 그래서 증여를 하더라도 단순 증여 아니라 무슨 증여한다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합니다. 부담부 증여.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 효과는 뭐다고? 매매보다는 세부담이 어떻게 하지만 크지만 그래도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게 부담부 증여의 매력이야.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이 부담부 증여에 열광합니다. 요거를 잘 전략을 짜면 매매와 효과가 거의 비슷해져요. 근데 그런 건 이제 잘 안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런 건 이제 전문가들이 공개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과세관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텐데 비공개적으로만 살짝 뭐 받고? 돈 받고 가르쳐주는 거야. 걔들은 똑같아. 의사가 그냥 고쳐줘? 돈 받고 고쳐줘? 돈 받고 고쳐줘. 그러면 그냥 약 줘? 아니야. 뭐 달라고 그래? 진찰료 달라고 하잖아. 주사 한번 맞으실래요? 예. 하고 또 주사값 내야 되잖아. 또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고. 응? 자, 그래서 이러한 절묘한 방법을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이건 알아도 돼요. 뭐보다는 단순 증여는 뭐가?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 그래서 강남 아줌마들은 어디에 열광한다?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시험에 계속 나오잖아. 작년 요거 하나 나와서 그냥 개별 문제 하나. 이 중에서 이 수많은 내용 중에 딱 요거 하나만 물어봤어. 요거 하나만. 부담부 증여. 이게 작년에 제가 강의를 할 때 이거 심지어 계산 문제까지 양도체 계산 문제까지 풀었어. 그때 어떤 학생들은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하냐고. 시험에 나오니까 하지. 자, 그래서 부담부 증여 합시다. 이거 지워도 되겠죠? 오빠 이거 사진 찍어 일단. 이거 사진 찍어. 전체 흐름을 잡아야 돼. 맥락을 잡아야 돼. 큰 흐름을. 사진 찍어. 이거 언제 써? 그 어떻게 이걸 책에다 쓴 사람 못 써. 책에다가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사진 찍어놓고 여러분 오다 가다가 뭐 음식점에서 대기하다가 하여튼 뭐 짬짬이 세법 이거 보라고. 짬짬이 계속 사진 찍으면서 이런 게 있었지. 그래도 이렇게 흩어보다 보면 이러면 기억이 좀 나기도 하잖아. 별로 안 나겠지만. 어차피 여러분의 머리를 못 믿어. 네, 그러니까 사진한테 자꾸 찍어갖고 자꾸 보라. 저는 그래. 자꾸 보는 수밖에 없어요, 답은. 네. 아는 내용은 아는 대로 듣고 모르는 거 모르는 대로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자, 이거 지울게요, 이제. 왜냐면 부담부 증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절대 지우면 놓치면 안 되는 거, 요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결론 이것 때문인데 이걸 모르면 안 되지. 자, 그럼 이제 부담부 증여 설명 들어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짜리 아파트 드리냐? 5억짜리 아파트 드리겠대요. 얼마짜리요? 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드리겠대요. 그래서 세법을 시험 보는 그날까지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험에 합격하시면 제가 그 기념으로 이벤트로 남들은 뭐 강의료 100% 환불해준다 개뿔 뭐 짤떡은 쓰기도 하는 것들인데 저는 5억짜리 아파트 드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조건이 있어. 어떤 조건이냐? 제가 5억짜리를 드리긴 드리는데 아직 이때 취득 갈 때 은행에서 대출 받은 게 있는데
그걸 갚지 못한 것이 얼마 남아있냐? LTV 60%. 얼마? 3억 원이 아직 남아있어. 이걸 대신 갚으래. 인수하래. 그러면 증여를 하겠대. 자, 이러한 증여를 바로 뭐라는 거야, 여러분? 부담보 증여. 무슨 조건이 붙었어? 어떤 조건? 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증여를 뭐라 한다면 부담부 증여. 그래서 부담부 증여 일단 정의부터 내려본다면, 정의를 내린다면 부담부 증여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전문가라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대요. 증여하는 재산에 뭐 담보된 누구 채무를,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수중자가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증여를 바로 뭐라냐? 부담부 증여랍니다. 다시 한번요. 부담부 증여는 뭐라고요?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누가 받는가? 수중자가 뭐하는가? 떠안는 조건부 증여를 뭐라 한다면 부담부 증여. 그러면 생각해. 부담부 증여하면 자꾸 어려워하는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얼마나 단순무식하게 정리하면 된대. 제가 여름부터 얼마짜리 아파트 드린다고 했어요? 5억짜리. 그래서 5억짜리가 쿨하게 주면 좋은데 거기에 갚지 못한 은행 대출은 얼마 남아있다고? 3억 남아있다고. 이걸 여름 뭐하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조건부로 하는 증여를 뭐란다고? 부담부 증여.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짜리, 어렵게 하지 맙시다. 얼마짜리 받는데? 5억짜리 받는데 대출을 얼마? 3억 원을 뭐하는가? 떠안는 거죠. 이런 증여를 뭐란다? 부담부 증여죠. 그럼 제가 여기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면은 여러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 네. 대출금 3억 떠안아도? 네. 왜? 그렇게 이렇게 물으면 다 안다? 이렇게 물으면 야무지게 대답을 야! 그러면서 잘해요. 근데 희한하다. 근데 왜 그게 문제가 나오면 못 풀까? 그거 물어보는 건데. 그래요. 그걸 생각해. 내가 얼마짜리 받아서 5억짜리 받아서 은행에 대출을 얼마 떠안아도 3억 원을 떠안아도 얼마 남어? 2억 원이 남는 거죠. 이게 순수한 뭐야 여러분? 이게 순수한 뭐야? 무상이잖아. 그러면 요 채무 대출금은 앞으로 열을 갚을 뭐야? 빚이죠. 그러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이게 부담부증이야. 그러니까 전체가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대출금 얼마는 3억 원은 무슨 양도가 되고 유상 양도가 되고 증여 당시가에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인세가 얼마 3억을 뺀 나머지 얼마 2억. 이게 순수한 뭐 여러분? 무상이다고 이게. 그 봐도 안 봐도 받죠. 그도 얼마 남으니까. 그쵸. 얼마짜리 빚을 또 하나도 3억짜리 빚을 또 하나도 얼마 남았어? 2억 남았잖아. 받아 안 받아? 받아야죠. 받아요. 그럼 여러분은 저한테 줘요 안 줘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한테 주고 여러분은 저한테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사람들 왜 그래? 내가 얘기했어? 네가 얘기했지. 이해되세요? 네. 얼마짜리 넘어가는데 5억짜리 넘어가는데 그중에 대출을 얼마 또 하나 더 3억을 또 하나 남는 게 얼마? 2억. 그래서 이걸 봐도 안 봐도? 봐도. 여러분 부담부 증여하면 딱 이거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자, 요거를 이제 법률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이제. 지금은 제가 설명해서 푸는 거고, 이거를 법률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지, 법률적으로. 자, 그럼 갑시다. 그럼 부담부 증여가 있으면 역시 또 뭐와 뭐로 나눠지냐?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요. 지금 얼마짜리 받았죠? 5억짜리. 그 중에서 요 5억 원에서 대출금 얼마 떠나서 3억 원. 요건 앞으로 앞으로 이제 누가 갚아야 돼? 수중자가 갚을 빚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때 수중자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 앞으로 수중자가 갚을 뭐니까? 빚. 수중자가 갚아야 할 빚을 있다. 빚. 채무를 떠안은 거죠? 인수했다고 누가? 수중자가. 근데 요 3억 원은 앞으로 수중자가 갚을 빚으로 보는 거니까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 그럼 생각해. 내가 밑져서 왜 내가 남의 빚을 떠안어? 그래도 남은 게 있어 없어? 있어. 그거. 얼마 남았어? 자, 2억을 이제 어떻게 필요한 거냐? 무슨 가액에서?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을 뭐 한 금액이야? 뺀 금액이잖아. 이거야 이거 뭐. 정 안 되면 그냥 5억 원에서 3억 원을 뺀 거다. 그래서 얼마 남았다? 2억. 이건 순서 뭐야 여러분? 무상이죠. 무상. 그러면 일반적인 부담부 증여일 때는 뭐와 뭐로 나눠진다? 유상과 뭐로 나눠져? 무상으로 나눠지죠. 무상. 그래서 유상 양도가액 얼마고? 3억. 무상 양도가액은 2억. 그래서 유상이니까 요거는 뭐로 봐서? 양도로 봐야 되겠죠? 어? 유상 양도잖아. 유상 양도죠. 요건. 그러면 이거는 도자, 수자, 양도자, 즉 증여자가 되겠죠? 증여계약서 쓰니까. 계약은 무슨 계약서 쓰는가 여러분? 증여계약서야. 증여계약서인데 뭐가 붙느냐? 조건. 어떤 조건? 증여자의 채무를 떠안는 조건부 증여. 그래서 이걸 몰아서 부담부 증여에서 조건부 증여는 죄송합니다. 부담부 증여는 일종의 뭐야 여러분? 조건부 증여.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는 무슨 계약서 쓰는가? 증여계약서 써. 증여계약서. 근데 그 증여계약서에 증여자의 채무 은행 대출금 3억 원을 수증자 을이 떠안기로 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게 뭐가 되는가? 부담부 증여 되는 거야. 그래서 증여자인 갑한테 뭐가 때리는가? 여기는 유상 양도를 뭘로 때리고? 양도 소득세. 나머지 무상 양도만 요거를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이건 누구한테? 양수자, 수증자 누구한테? 을한테. 요거는 뭘로 때려라? 증여세로 때려라. 그래서 결론 유상 양도 채무 인수액은 유상 양도가 되니까 뭘로 때리고? 양도자한테 양도 소득세. 나머지 2억 얼마? 나머지 얼마? 2억 원은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누구한테? 수증자한테 뭘로 때려라? 증여세. 그래서 결론 나눠서 때리라는 얘기야. 나눠서. 뭐와 뭐로 나누라고?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서. 그럼 전체가 얼마 중에서? 5억 원에서 3억 원이 차지는 비중이 몇 프로야? 전체가 5억 원에서 3억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고? 60%. 그러면 증여가액 얼마 중에서? 5억 중에서 몇 프로? 60%는 뭘로 때리고?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증여 당시가액 5억 원에서 순수한 무상양도가액 얼마? 2억. 몇 프로야? 40%. 40%는 뭘로 때리는 얘기야? 증여세로 때리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했잖아. 아까 3억을 또 안 하면서 2억 받았잖아. 그럼 3억 원은 앞으로 빚을 갚아야 되니까 이건 무슨 세? 양도소득세. 떠하는 죄송합니다. 떠하는 대출금은 나머지 뺀 얼마? 2억. 요거는 뭐야? 증여가서 뭐로? 증여세로 때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60%는 뭘로 때리고? 나머지 몇 프로는? 40%는 뭘로 때리라고요? 증여세 때리라고요. 그러면 무슨 증여가 되고? 부담부 증여 되고. 부담부 증여가 되면 뭐보다는? 단순 증여보다는 세금이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그래서 이때 예외.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주부자. 또 나왔네. 누구야? 왼수.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누구면? 왼수. 아까 매매에서 왼수 나왔었죠? 그 왼수야, 그 왼수. 매매에서 잠깐 나타났던 왼수가 지금 어디 또 나타난가? 부담부 증여 또 나타난가? 짠! 하고. 그래서 이때에 이 부담부 증여 당사자가 다시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세법은 이걸 정상적으로 인정해줘 안 해줘? 안 해줘. 야 웃기지 마. 부담부 증여를 인정 안 해줍니다. 부담부 증여를 인정 안 해줘. 그럼 뭘로 가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를 되겠다. 그러니까 이때는 채무 인수가 있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없는 걸로 본다.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합니다. 그럼 채무를 인수하지 않는 걸로 추정하겠다는 것은 뭐로 보겠다는 얘기야? 단순 증여를 하겠다. 단순 증여. 그러면 그냥 얼마에 대해서? 5억 원 전액에 대해서 뭘로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다. 그럼 누구 지간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간에 뭘 해도 인정을 받아 못 받아? 못 받고. 뭘로 쫓겨난다? 단순 증여로 쫓겨난다. 근데 무슨 규정이다고 여러분?
간주규정, 추정규정, 추정규정입니다. 추정규정. 그럼 반증의 제시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 배우자와 직계 준비속은 맞지만 실제 대출금 인수했습니다라는 사실 어떻게 하면 입증하면은 그때는 부담부 증여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290쪽 봅시다. 보셨어요? 자, 정리합시다.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 여기까지 밑줄.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증여. 이걸 뭐란다? 부담부 증여죠. 그럼 그 증여가 있죠. 밑줄.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무슨 양도? 유상양도. 양도로 본다. 그겁니다. 저거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야? 양도로 본다. 그럼 그 밑에다 적어.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는 얘기야? 채무인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뭐로 보라는 얘기야? 증여로 보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증여예요? 부담부 증여. 그래, 다만 다시 밑줄. 이게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면. 누구 지간이면? 왼수 지간이면 이거를 부담부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밑줄.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는 걸로 추정. 밑줄. 그래서 증여세, 과세까지 채무액을 공제하고 공제하지 않고 공제하지 않은 이거는 뭐로 보라는 게 하면 전부 증여로 보라. 그죠? 증여. 저거 한가 이거? 자, 그리고 이게 또 어디도 나타나? 취득세에 또 나타난 거죠. 아까 봤던 쪽수갑니다. 몇 쪽이에요? 67. 자, 67쪽 맨 밑에 8번 보세요. 뭐 벌써 표시는 다 돼 있죠? 희한하죠? 이게 바로 세법의 매직쇼야. 자, 갑니다. 8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밑줄. 어떤 부분은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해당이 아니라 상당하는 부분은 채무에게 상당하는 부분은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유상으로. 채무 인수액은 뭐로 보라고요? 유상. 이거 놓치면 안 돼. 채무 인수액은 뭐야? 유상. 나머지가 뭐야? 무상. 그래서 밑에다 적어. 채무 인수액을 제외한 나머지 그 밑에다가 이렇게 두 개는 안 된다고. 채무에게 해당하는 부분 있죠? 그리고 그 위에다 적어. 그럼 나머지 부분 저기 얼마야? 2억. 그거는 뭐로 봐라? 단순 증여로 봐라. 그래서 결론. 부담부 증여가 나면 뭐와 뭐로 구분하라? 유상과 증여로 구분하라는 얘기야. 두 개로 나눠. 3억 원과 대출금 얼마? 3억 원. 나머지 얼마? 2억. 두 개로 나눠서 대출금 3억 원을 뭘로 때리고 무슨 양도? 유상. 나머지 2억은 증여. 이렇게 보죠. 그런데 다만 다시 밑줄합니다. 누구 지간이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계속 왼수 나오죠? 이 왼수가 문제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로부터 부동산의 부담부 증여할 때는 그때는 다시 어떻게 한다?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 됐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요 부분을 취득세와 양도세 정리하고 여러분 실무에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관청과 강남 아줌마 간에 피티튀기는 싸움이 벌어져. 그래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 강남 아줌마가 이겨요. 자, 보세요. 엄마가 아들한테 뭐 했어? 부담부 증여했어. 그러니까 누구래서?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이면 다시 뭐로 간다고 해서? 증여.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자 직계 준비소 간에도 채무 인수 사실 어떻게 한다면? 입증한다 그랬죠? 그러면 강남 아줌마가 아들한테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를 입증만 하면 되는 거죠? 즉 아들이 빚을 떠안는 걸 객관화시키면 되죠. 시키기만 하면 입증만 하면 부담부 증여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면 이때 입증을 수단으로서 누굴 동원하냐? 강남 아줌마들은 제3자인 누굴 동원시켜? 은행을 동원시키죠. 은행은 엄마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제3자잖아. 그래서 강남 아줌마 명의로 먼저 뭐를 받아? 대출 받죠. 은행에서 대출 해줘 안 해줘? 해주죠. 웬 채수하고 대출해주죠. 당연히. 대출해주면 뭐가 나오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하니까 은행 입장에서 좋아 나빠?
좋아. 영업 광고 그렇게 때려도 대출 안 일하는데 이 사람은 지가 와서 대출 받겠다는데 그럼 이유를 좀 세게 불러도 되겠죠? 이유를 좀 세게 불러도 되겠잖아. 얘는 지금 증여가 부담보 증여 만드는데 목적이니까 지금 1% 2%가 중요한 거 아니야? 나 강남 아줌마야. 쪼잔하게 안 놀아. 그러니까 대출금리 살짝 뭐 0.5% 올려도 크게 시비 걸어 안 걸어? 안 걸어. 그래서 은행에서 강남 아줌마 명의로 대출해 준 거죠. 그러면 뭘 설정해? 저당권 설정하겠죠? 자, 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은 이제 누구한테? 아들한테 뭐 하는가? 증여하죠. 그래서 무슨 계약서? 증여 계약서. 근데 그 증여 계약서에 은행 채무 얼마? 3억 원을 뭐 한다? 인수한다라고 계약 하나 조건 더 붙는 거죠. 특약 걸어. 특약 걸면 이제 무슨 증여가 되는가? 부담부 증여죠. 그리고 증여 계약서 쓴 거죠. 그리고 이제 뭘 내고? 취득세를 내고 또 뭘 내야 돼? 증여세. 얼마에 대해서는? 2억 원은. 그럼 나머지 3억 원은 엄마가 뭘 내야 돼? 양도소득세죠. 그러니까 일부 엄마가 아들이 낼 세금 중에 일부를 누가 떠안는가? 엄마가 떠안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어? 그래서 부담부 증여하면 항상 뭐로 나눠? 유상과 무상으로 나눠 말이죠. 그러면 왼수지간이 원래 인정을 받는데 못 받는데? 못 받는데 여기서 은행에 이제 을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겠죠. 증여에 따른 이전 등기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부동산 주인이 누가 됐어? 그리고 은행 가야 되겠죠. 은행 가야 되잖아. 그래서 채무자가 누구로 됐던 걸? 가비로 됐던 엄마로 됐던 거를 누구한테? 을로 명의를 바꿔야 되죠. 그러면 은행 가서 뭐 해야 되냐? 채무자 변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당권 설정에 따른 뭐? 채무자 변경 등기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누가 떠안는 걸로? 그걸 누가 입증해줘? 은행이 입증해주죠. 은행에서 계약서 쓰면 돼. 그럼 은행에서 야 이리 봐라 얘가 하는 걸 다 인정해줬잖냐. 그럼 세무서장이 튕겨 못 튕겨? 못 튕기죠. 그래서 결국 부담부 증여를 인정받죠. 그럼 세무서장은 부담부 증여를 인정해줘 안 해줘? 해줘.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세무서장이 인정을 해주면서 한마디 합니다. 얘도 뒤끝 장녀야. 두고 보지. 세무서장이 부담부 증여를 인정하면서 뭐 하지? 두고 보자. 뭘 두고 보지? 부담부 증여 인정해서 됐지 뭘 두고 보자는 얘기야? 세무서장이 뭘 두고 보겠다는 얘기야?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대출 받았잖아 애 명의로. 그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갚는지 안 갚는지 지켜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 갚아 못 갚아? 얘가 어떻게 갚아? 돈이 없는 저기 미성년자 초딩인데. 그럼 그걸 누가 대신 갚아? 대출을 올리면 엄마. 그러면 그때는 다시 징계세 때렸죠. 그거 봐. 네 그럴 줄 알았어. 초딩 불러줘. 너 이번에 대출은 갚았더라? 이자 갚았더라? 너 무슨 돈 냈어 이거? 그랬더니 얘가 뭐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엄마가 한 짓이다. 그지? 맞다. 그러면 이제 촉촉하죠. 그러니까 엄마 못 잡으면 누구까지 잡으면 돼? 애까지 잡는 거야. 애까지. 애 털 털어. 한 놈이 잘못했는데 여기서 뭘 못 잡아.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걸 터는 거야. 그 묶어버리면 되는 거죠. 묶어버렸잖아. 대출 올리고 엄마가 애가 갚아서 못 갚아서 못 갚았잖아. 그럼 엄마 누가 갚아줘? 엄마. 그럼 이제 이때 봐. 네가 잘못한 거잖아. 같이 묶어버렸죠. 묶어버렸잖아. 그럼 여러분 또 여기 대비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겠죠. 이 스키가 날 뭘 하는 걸. 대출 올리고 갚는 걸 지켜보고 있거나 그걸 알아 몰라? 알죠. 그럼 그걸 또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죠.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됐습니다. 요 내용이 여러분 291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스 찾으셨어요? 부담부 증여 맨 위에 그림하고 박스 밑에 정리되어 있죠? 예, 별표 3개짜리입니다. 별표 2개 올해는. 작년 별표 3개짜리였어. 작년에 나올 수 있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세부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전체 흐름은 나온다고. 자, 그래서 꼭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좀 쉽시다. 예.